문제. 예, 아래에 있는 문제 어때요? 엄청 쉬운 문제지? 예, 아래에 있는 문제 쉽습니다. 풀어보세요.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푸신 분은요, 아래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책 만들어졌으면 좀 주세요. 예, 답은 몇 나옵니까? 최소값은 1.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3번짜리네. 3x 플러스 4y의 제곱자리. 얘 2번 자리네. 바로 여기에 오는 자리. 그럼 1번 자리에는 어떤 녀석이 온다?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온다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 봤더니 얘 계산하면 몇 나오겠습니까? 4, 4, 16에다가 9 더하면 25 나오니까 25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이 자리에는 5의 제곱이 오니까 25가 오네요. 양변 25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죠? 그러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은 몇이다? 1이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네. 그래서 사실은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에서는 27페이지 맨 위 상단에 있는 문제하고 맨 아래에 있는 문제 이 두 문제 정도까지 잘 푸시면 별로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우고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특이하죠? 대상 3개짜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씨 이상하다. 대상 3개짜리면 뭐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제곱의 합의 최대값 최소값 혹은 상수항이 없는 xy z에 관한 1차식의 최대 최소값이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x의 최대값이 나오래. 어이가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요 상수항이 없는 xy z에 관한 1차식 제곱의 합이 나오면서 최대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단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냐면요. x의 최대값 묻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x만 살려버리고 여기에서 y랑 z는 전부 죽여버릴 거예요.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 합동 장례식을 치러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장례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3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x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으면 선생님이 x만 남겨두고 남은 식을 전부 넘겨버려요. 일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병풍이 있고 죽은 자 홀로 쓸쓸히 남는 거고 산자는 여기에서 지지볶는 거야. 죽는 자만 홀로 외로이 쓸쓸히 여기 뒤져 있는 거고 다 넘어와서 앞으로 나올 식에서는 x자리에 전부 3-y를 대입하면 x는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죠. 이게 x의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x만 남겨둘 거야. 그럼 누구랑 누굴 죽여버리겠다? y랑 z를 합동 장례식으로 죽여버릴 겁니다. 그럼 식이 y 플러스 z는 1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3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봐. 얘하고 얘.
와우, 제곱의 합하고 상수항이 없는 YZ에 관한 1차식이고 Y하고 Z는 실수니까 우리 요거 두 개 가지고요.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들어 봅니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그리고 Y 플러스 Z 전체의 제곱 그리고 앞에는 뭐가 나오면 딱 좋겠다. 시작!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면 좋겠죠. 저 두 식 가지고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뭔 짓 하냐? 얘 2지요. 얘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3-x의 제곱을 집어넣는 겁니다. 얘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1-x를 대신 집어넣어 버려서 x에 관한 부등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했더니 6-2x의 제곱 1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나오네요. 무슨 문제 되겠습니까? x에 관한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모두 다 한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핵심이요. 부등식에서는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플러스로 바꿔놓은 후에 푸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이사 올 거야. 야, 이쪽으로 모두 이사 와봐. 이사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되는데 얘가 0 이하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네요. 자, 정리하고 갑시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거 수학 하반이죠. 사실 배웠어야 했던 거야.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의 해법은 고등수학에서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으로 풀거나. 2차 부등식은 항상 방정식보다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방법이 딱 세 가지 풀이 방법밖에 없어요. 1. 인수분해 2. 근해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이게 끝이야. 그래서 우선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봤어. 돼요? 안 돼요? 되지. 자, 마이너스는 5하고 1 중 어디에 붙습니까? 5에 붙네요. 즉 3x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은 0 이하가 나오므로 x는 마이너스 1 이상 3분의 5 이하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x의 최대값 구하시오라고 하면 답은 뭐가 되겠다? 3분의 5가 되겠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로써 축하드려요. 다음 시간까지 3단원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 다음 시간이 아니고 다음 주야, 다음 주. 예. 깜짝 놀라서. 됐습니까? 자, 지워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수 보도록 하자. 자, 함수. 자, 우리요, 함수 하면 이제 함수는 수학의 꽃이다 뭐 이래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질문 획 던지는 거. 그래서 함수가 뭔데? 함수가 뭔데? 중분. 함수란? 그치. 되게 중요한 수학의 꽃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생들 보고 함수의 정의가 뭔데요? 함수가 뭔데요? 라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학생도 거의 없고요. 대답을 해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친구도 알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대답이 딱히 수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정의가 시중 교재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집합 x의 각 원소의 집합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할 때 이 대응 f를 x에서 y로의 함수라 하고 기울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얘는요, 쓰레기입니다. 허세적 표현이에요. 함수랍시고 가르치기는 하는데 우리가 외우기에 문장도 너무 길고 얘를 외웠다고 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도 없어요. 즉 그냥 쓰레기인 거야. 너희들은 쓰레기인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아무도 안 외운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실용적으로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는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 정의는 시중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고 선생님의 개념이야. 그런데 너무나도 유용하게 써먹을 겁니다. 자, 함수의 정의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원군 함수란 잊어버렸어요. 수빈이 양 기억이 나나? 예, 각원수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한 큰일 나요. 동시 출발 금지예요. 자, 여러분은 이 함수의 정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함수의 정의는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게 될 1대1 함수, 위로의 함수, 1대1 대응 함수로 쫙 퍼져나가게 되는 굉장히 실용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정리하자면 함수는 가만히 보니까 무슨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출발 조건만 만족하면 된다까지. 예, 도착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오직 출발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두고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요? F라는 대응이 있어요. 자, 그림이 이와 같이 그려졌어. 얘 함수일까? 함수가 아닐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함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했어? 못했어? 못했지. 3인 출발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책이 안 나왔는데 화살표 이렇게 빼서 밑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위배.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위배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다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자. F라는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얘는 함수일까요? 함수가 아닐까요?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함수가 왜 아니지? 예, 얘 동시 출발했거든. 3에서 와 양쪽으로 막 양다리 이런 거 곤란합니다. 동시 출발 금지 위배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동시 출발 금지 위배. 동시 출발 금지 위배. 자, 세 번째 그림 보도록 하자. 여기에 보이는 대응 F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분명 출발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했고 동시 출발된 놈 하나도 없죠? 그래서 밑에 적어 놓으세요.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외우란 얘기야. 그냥 쓰시면 안 되고 머릿속에서도 외우셔야 돼요. 동시 출발 금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함수다. 아니야, 딴 책이야. 아니 문제에서 두 아, 개. 그래요? 그럼 한 번은 주세요. 함수 A요. 네. AB 시험 받을 거죠? 이거 이후로 BC형 받는. 아, 네, 알겠습니다. B 시험 드릴게요. 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결론! 이거 외워야, 이거 거꾸로 했네.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우리요, 딱 4번 읽을 건데, 2번은 너희들이 보고 읽을 거고, 2번은 보지 않고 읽을 거야. 외우란 얘기야. 시작! 함수랑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한 번 더. 함수랑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한 번 더. 함수랑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마지막. 함수랑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출발 조건만 만족하면 함수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페이지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중학교 때 배워야 했던 어떤 함수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대응 관계 있어요. 우리 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 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시작!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이기 때문에 함수예요. 그런데 얘를 여기 봤더니 함수 F에 의해서 1이 출발해서 4에 도착되고 있죠. 맞아? 함수 F에 의해서 2가 출발해서 5에 도착되었다. 함수 F에 의해서 3이 출발해서 5에 도착되었다. 우리 이런 수학적 표현을 얘를 보고 얘기할 수 있겠네? 자, 그럼 보도록 하자. 함수 F에 의해서 1이 출발해서 4에 도착이 된다라는 얘기를 여기에서 했어요. 할 만한 얘기니까. 그런데 얘가 너무 연필심이 많이 드는 거야. 긴 거야.
수학자들은 이렇게 연필심 아껴서 잘 먹고 잘 살아는 게 인생의 목표인데 이런 거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었어요. 그래서 야 얘를 좀 줄이고 싶어. 어떻게 줄일까?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낸 방법이 바로 여러분이 종종 사용하는 이런 기호예요. 함수 f에 의해서 1이 출발해서 4에 도착되었다라는 수학적 표현을 F1은 4라는 수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함수 f에서 1이 출발하면 4에 도착되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더 줄여요. 연필심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자 해서 줄인 수학적 표현이 바로 1,4라는 수학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1,4에서 더 줄인다? 정말 놀랍지 않니? 어떻게 줄였냐면 점 하나로 줄였어요. 점 하나는 점 하나인데 어떤 점이다? 예, 1, 4 여기에 존재하는 요 점 하나까지 줄여버리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수학적 표현은 모두 다 같은 표현이다, 다른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F의 1은 4다라는 이런 수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질문. 자, 여기 보이는 이 F1은 출발하는 값일까요? 도착하는 값일까요? 출발. 예, 손 들게 하겠습니다. 출발. 도착. 예, 도착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요 수학의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는요 항상 똑같을 때 쓰는 거야. 여기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여기에 똥이 있어. 이때 등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호는 항상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이다 이럴 때만 쓰는 거야. 자, 그럼 보자. 4 자체가 출발한 거니 도착된 거니? 도착된 거예요. 얘가 도착이야. 그럼 F1도 뭐가 돼야 돼? 도착이어야 돼. 선생님이 말하기에 제 출발이랬잖아요. 아니야.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얘가 출발이라고 얘기했어. 즉 얘는 이거예요. 1이 출발해서 도착된 값인 거야. 출발한 애는 1이고 1이 출발해서 도착된 전체가 얘예요. 되겠습니까? 자,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함수값의 의미라는 제목이 있지. 함수값이라는 게 보통 어떤 걸 얘기해? F1 구해봐, F3 구해봐 이런 걸 우리 함수값이라고 의미하죠. 이 함수값은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한다? 도착을 의미한다예요. 함수값들은 전부 도착된 값을 구하라는 얘기다 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 밑에 당구장 있네요. 당구장에도 적어 놓습니다. 함수값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도착된 값을 구하는 것이다. 맨 아래. 함수값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도착된 값을 구하는 것이다. 예, 요거 당구장이에요. 선생님의 당구장. 예. 되겠습니까? 예.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함수값에 대해서 잘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네, 여기 어떤 함수 나와 있는 거 맞나요? 맞죠? 얘 왜 함수야? 시작!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이기 때문에 함수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요 녀석 보면서 여기에서 정의역, 공역, 치역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의역, 공역, 치역을 연필로 적어 놓으세요. 왜? 틀리면 고쳐야 되니까. 연필로 정의역, 공역, 치역을 모두 다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연필로 정의역, 공역, 치역 구해서 적어 보세요. 다 적으셨습니까? 우리 주은군 안 적어요? 아, 뭔지 모르겠어요? 아, 처음 들어보니까 정의역, 공역, 치역. 보고 싶다? 오, 다 봤다? 네. 예. 야, 우리 공부 좀 하자. 자, 선생님 말하는데 이 수업 처음인가? 두 번째 아닌가? 반성하자! 옵션! 알겠어? 개념집 좀 읽자. 예. 자, 지금부터 선생님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제 기억이 날락말락하는 이제 수빈양 막 쓰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끝났고 다 틀렸어요.
내가 정역, 공역, 치역도 못 구했어. 너희들이 엄청나게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 맨 위의 개념입니다. 정역, 공역, 치역은 모두 집합이에요. 집합 기호 없이 숫자만 찌그럭찌그럭 쓰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서술형 평가에서 빵점 처리받아요. 정역, 공역, 치역은 모두 다 집합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역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역이라는 것은요, 출발하는 집합을 말합니다. 정역이라는 것은 출발하는 집합을 말해요. 그럼 여기에서 출발하는 집합은 대문자 X지? 맞아요. 보통 대부분 정역의 거의 90% 이상은 특별한 변형이 없는 이상 대문자 X가 정역이에요. 어떻게? 집합 기호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그리고 뭐 1, 2, 3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X는 안 쓸지라도 집합 기호를 빼먹으면 정역이 아니에요. 자, 이제 나의 부실한 점이 어딘지 찾았으니까 채우셔야겠죠? 자, 이제 공역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역이라는 것은 도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집합이에요. 도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집합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불러요. 그럼 실제로 도착한 건 4, 5지만 원래 6, 7도 사랑의 화살표가 나에게 찔릴지도 몰라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던 애들 맞잖아. 맞아? 그래서 공역은 대문자 Y는 집합 4, 5, 6, 7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역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역은요, 도착한 원소만을 따로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도착한 원소만을 따로 모아놓은 집합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집합 기호로는 집합 4, 5가 되겠지. 그럼 우리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여기 대문자 X, 여기 대문자 Y. 얘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얘기해 보도록 할까? 여기는 이 X, Y 이런 것처럼 어떤 표현이 있겠지? 혹시 아시는 분? F, X. 어떤 X? 큰 X예요. 얘예요. 이게 일반적인 치역의 표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왜 그런지 볼까? 얘의 의미가 뭔데? 정의역이 출발해서 도착된 거. 그치? 정의역이 출발해서 도착된 게 뭔데? 4, 5잖아. 그래서 얘가 치역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정역 출발하는 집합 X, 공역, Y, 치역, FX 여기까지 두 번만 읽고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정의역 출발하는 집합 X, 공역 도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집합 Y, 치역 도착한 원소만을 따로 모아놓은 집합 FX. 한 번 더. 정의역 출발하는 집합 X, 공역 도착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집합 Y, 치역 도착한 원소만을 따로 모아놓은 집합 FX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함수의 관계가 성립할 때는요 항상 치역이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항상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 된다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요 아래에 있는 수학적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니까 얘 함수 맞아요? 맞지? 왜 함수야? 시작!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 동시 출발 금지. 니까 함수예요. 그런데 이 그림은 그냥 딱 째려보기만 해도 어머 함수네? 이렇게 손쉽게 볼 수 있지. 근데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는 원소가 꼴랑 3개, 4개밖에 없는데 여기에 원소가 1000만 개가 있어. 눈 들어가겠지. 종이가 모자르겠지. 1000만 개가 있어요. 이처럼 원소가 적을 땐 유용하지만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때는 얘는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유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을 때는 옆에 그림과 같은 표현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수학자들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대표해서 예를 들어 3만 개의 원소가 있어. 걔를 일일이 써줄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원소를 대표해서요. 그것을 X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요. 와, 여기 원소가 너무 많은데 아이씨 그거 언제 다 써? 몰라. X라고 쓰고 얘를 변수라고 부르자는 거야. 그 3만 개의 수를 여기 계속 하나씩 집어넣어서 변하는 변수 X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X가 출발해서 스몰 y에 도착되었다라고 약속했어요. 여기에 도착하는 무수히 많은 변수는 그냥 y라는 문자 하나로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 출발하는 원소는 무조건 스몰 x로 쓰고 도착되는 원소는 무조건 스몰 y로 쓰기로 수학자들이 약속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명한 식 어떤 식을 만듭니까? 함수 fa에서 x가 출발했더니 그 도착된 값이 y와 같더라 라는 fx는 y라는 식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x를 변수는 변수라고 부르는데 뭐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대답 났어?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밑에 말하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 해서 x를 우리요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독립변수? 자, 그럼 y는 무슨 변수라고 얘기할까? 쉿! y는 무슨 변수? 왠지 독립에 반대되는 말 같지 않아? 의존. 네? 의존. 의존 아니에요.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자, x를 독립변수, y를 종속변수라 합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 함수를 항상 가르칠 때 좀 이런 느낌이 있어. x는 여자, y는 남자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너희들 뭐 성염색체 이런 거 배우잖아. 그러면 여자의 성염색체는 XX, 남자의 성염색체는 XY, 가끔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분열이 덜 돼서 XXY로 태어나는 인간도 몇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어쨌든 남성성을 결정하는 게 Y다 보니까 얘네를 보면 여자, 남자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살표를 딱 할 때도 와 여자랑 남자랑 미팅하는데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한테 화살표를 날리고 있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가 좀 보이는 게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줄게요. 너희들이 나중에 함수와 관련된 활용 문제 같은 거 풀 때는요 이 독립과 종속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용해요. 어떤 식으로 유용하냐면 독립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 보통 이런 얘기를 듣지? 자, 20살이 연애할 때 X 여성과 Y 남성의 상태는 이래요. 여자가 나 오늘은 스파게티 먹고 싶어 이러면은 거기에 종속돼 있는 남자는 이제 여자친구 말 잘 들어야 되니까 아씨 느끼한데 알았어 나도 스파게티 이래요. 나 오늘은 피자 먹고 싶어 이러면 남자친구 속으로 된장 먹고 싶죠. 알았어 나도 피자. 이게 종속이야. 알겠습니까? 얘는 지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바꿀 수 있고요. 얘는 얘의 바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애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y는 3x 플러스 7이란 식이 있어요. 얘 독립변수지. 얘가 외치는 거야. 나 a 할래. 이러면 y는 딴 거 하고 싶어도 뭐밖에 안 돼? 3a 플러스 7밖에 안 되는 거야. 나 b 할래. 알았어. 나는 3b 플러스 7. 요게 바로 독립과 종속이에요. 되겠습니까? x는 아무거나 막 써도 되는데 얘는 x값에 따라서 종속돼서 나오는 변수예요. 이게 활용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온도가 y야. 어떤 기온이라고 하자. 자, 기온이 y야. 그런데 어떤 산이 있어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 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높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독립변수 x가 되는 거예요. 높이에 따라서 y가 바뀌지. 이렇게 누가 종속이구나 누가 독립이구나를 따져서 xy 변수의 성향을 세워서 식으로 만들면 그게 활용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함수 문제는 가만히 관찰해보면 맘대로 변하는 보통 시간 이런 게 많이 독립변수에 속해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초의 길이
그건 종속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독립과 종속은 조금 잘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개념의 제목이 뭐다? 독립변수 x, 종속변수 y 되겠습니다. 독립변수 x, 종속변수 y 되겠다. 그렇구나. x와 y는 저런 성향이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곱집합에 대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곱집합 얘기 들은 적 있지? 집합 배울 때도 곱집합 살짝 나왔었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x 곱하기 y. 자, 우리는 저와 같이 어떤 두 집합 사이의 연산교로 곱하기가 있으면 x와 y의 곱집합